안녕하세요. 원광대병원TV 진영주입니다. 오늘은 여성 건강 지킴이. 그리고 원광대병원에서는 그 큰 키와 잘생긴 외모로 원광대병원 얼짱 교수님, 유방갑상선외과 원태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인데 좀 과하게, 자랑할 거 있으면 조그만 거라도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원태환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나가다 저를 보면 다 아실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를 맡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에 대한 것인데요. 유방암이 최근 2016년 이래로 모든 암을 제치고 여성 암 중에서 유병률, 발생률 1위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주변에서 보면은 많은 암들이 조금씩 치료 방법이 늘어나면서 걸리는 분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유방암의 유병률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유방암은 왜 걸리는 건가요, 교수님?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1위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암입니다. 주로 여성에서 발생하고 남성에게도 있지만 유선에서 유즙을 만들고 그것이 지나가는 길인 유관에서 80% 이상 해부학적으로 생기는 여성의 유방에서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아기도 잘 안 낳고 결혼도 늦게 하면서 유방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검진도 많이 하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생활의 변화도 있고 또한 더 이전보다 건강검진을 많이 하면서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는 게 있는 거네요. 그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어제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방을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 중 혹은 왼쪽과 오른쪽 중 더 잘 걸리는 위치가 있나요, 교수님? 잘 걸리는 위치는 네. 그 유선이 어느 정도 분포를 하느냐에 따라 네. 발생률이 틀려지는데요. 네. 제일 많이 발생하는 위치는 유방에서 네. 바깥쪽 위쪽에 바깥쪽 많이 위쪽이요? 아무래도 유방 조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방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러면 혹시 한쪽에 생기면 반대편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상관없는 건가요, 교수님? 아무래도 네. 유방암이 한번 생겼다고 하면 네. 나머지 유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게 되죠. 위험 요인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유방암이 잘 걸리는 나이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률은 40대에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유방암이 증가하면서 발병 평균 연령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젊은 여성에서 좀 진행이 빠른 편이고 아무래도 세포가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열이나 암의 활동도 왕성하여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40대에서 제일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겉보기는 이래도 40대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혹시 뭐 어떤 증상이 있나요? 유방암이 걸리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제일 흔한 증상은 만져지는 거죠. 멍울이 정어리가 돼서 만져지는 네. 거예요. 암이 생기면 네. 정상적인 유방보다 암 조직이 만져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 무언가가 만져집니다. 그 다음에는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모유 색깔이 나온다든지 맑게 나오는 것은 암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혈성으로 피 색깔, 대개 검은색 피가 나오면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나오는 경우에도 암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암이 제일 먼저 전이되는 데가 겨드랑이 림프절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유방에는 안 만져지는데 그게 커져서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는 거로 발견될 때도 있고요. 암이 유두 밑에 있을 때도 유두를 끌어당긴다든가 또 유두가 갑자기 함몰됐다든지 피부를 끌어당겨서 피부 어느 부분이 갑자기 꺼졌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는 유두 유륜 부분이 습진처럼 변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상한 점이 만져지거나 보여지면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가 가슴에서 만져지거나 혹은 혈성 분비물이 나오거나 할 때에는 진료를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혹시 통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 보통은 네. 특별한 통증이 없이 네. 일반적인 몽우르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고 해서 네. 암이 바로 의심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통증은 암과는 큰 관련이 없다. 보통은 큰 관련이 없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게 뭐가 만져지는지 알려면은 자기 스스로 검진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자가 검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수님? 검진하는 시기는 보통 나이 30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유방을 전체적으로 다 만져보는 것이죠. 사실 자기가 스스로 만질 때는 뭐를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손끝, 세 손가락 끝으로 유방 전체를 만지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생리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끝난 후로부터 일주일 전에, 또 임신과 폐경으로 생리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날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성공적인 암 치료 필수 조건은 조기 발견이고 유방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자가검진이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가검진으로 100% 유방암을 진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가슴을 만져본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을 내가 챙긴다는 것이고, 기술 자체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검진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후 일주일 이내에 자기 가슴을 세 손가락으로 검진해봐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검진 말고 병원에서 하는 검사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을 스크리닝 하기 위해서 하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검사는 자가 검진하고 네. 유방 촬영술입니다. 촬영수요? 예, 그거 두 가지가 기본 검사가 되겠고, 유방 촬영술에서 네.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유방 초음파라든지 네. 유방 MRI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유방 촬영술이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풍부한 분은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풍부하지 않은 어떤 분은 힘들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그 유방 촬영술 하지 않고 초음파만 하면 더 좋나요? 그거는 아직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네. 우리나라 그 국가검진에서 권고하고 있는 한 가지 검사는 유방 촬영술입니다. 물론 초음파나 다른 유방 MRI가 더 정확하냐, 그런 연구들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입증된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초음파가 더 비싸서 정확할 것 같은데 그게 더 정확한 건 아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첫 번째 스크리닝은 유방 촬영술이다. 네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게 되나요? 유방암 진단 후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병기입니다. 이외에도 아무 호르몬 수용체나 허투와 같은 표적 수용체 정도에 따라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전이가 없다면 일단 수술을 먼저 생각하고, 요즘은 항암제나 항호르몬제가 워낙 좋아서 항암제나 항호르몬제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조기의 모양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나 혹은 진행이 되어서 유방을 보존을 위해 항암 치료를 먼저 시도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술을 우선 고려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후속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원광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원 적정성 평가에서 최근 6년 연속 1등급을 맞을 정도로 유방암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원광대병원의 유방암 치료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가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나 항호르몬제를 먼저 쓰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완치가 돼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네. 병이 사라졌다고 해서 실제로 병리학적으로 암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알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수술을 해보고 완전히 PCR,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암이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수술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유방암에서 그 기스를 설정한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1기 정도면 몇 cm 정도 사이즈가 1기인가요?
암 크기별로 말을 하면 네. 2cm 이하를 말할 때 일기를 말하죠. 일기요? 네. 알겠습니다. 유방암 지금 수술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후나 생존율 같은 걸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것은 어떤지요, 교수님? 유방암은 암 종류 중에서는 갑상선 암 다음으로 완치율이 높은 암입니다. 보통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는데 0에서 1기는 95% 이상, 심지어는 4기에서도 34% 정도에서 5년 생존율을 보입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사실이고 높은 병기도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1기였을 때는 95% 이상 5년 생존율이 있고 하지만 4기였을 때는 34% 정도 5년 생존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유방암의 예후가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럼 이제 유방암을 치료했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뭐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나요? 특별히 암이라는 게 보통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수술과 항암 치료가 끝나면 그것으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속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항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5년 혹은 10년을 받게 되고 이후 지속적인 정기검진을 병원에 오셔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권유합니다.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30분 이상 땀이 나는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2차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내분비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다시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원태환 교수님은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저는 네. 매일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네. 5km 정도를 땀이 날 때까지 걷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수술도 많고 바쁘셔가지고 다른 운동을 할 시간을 챙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늘 성실하시네요, 교수님. 네. 혹시 유방암 치료하고 나서 생활하기에 좋은 음식 같은 거 권장해 줄 만한 게 있으신가요? 음식 같은 경우는 그냥 골고루 잘 먹어라. 오히려 암이 걸리고 나면 고기 종류를 피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단백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음식은 아니지만 음주는 암하고 그 재발률이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음주는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비만한 건 좀 피하게. 음주하고 비만은 피하고 골고루 먹어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크게 두 가지. 콩을 많이 먹어야 되냐와 석류, 에스트로겐이 많은 석류 여성한테 좋다는데 이게 좋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콩이나 뭐 석류 같은 그런 식물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뭐 그 여성 암에 있어서 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연구도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뭐 암을 일으킨다든가 예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먹고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인터뷰가 끝나고 가는데요. 양명을 보니까 유방 갑상선외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신 지 벌써 10년이 지나셨더라고요. 네. 암 환자분을 보다 보면 교수님도 힘든 순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급적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오히려 제가 위안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직 뭐 10년밖에는 안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좀 더 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솔하고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동안 뵀던 유방암 환우분이나 혹은 어떤 정보를 위해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실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 어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유방암도 그렇지만 사실 암은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이 걸릴 정도로 매우 흔한 병입니다. 주변에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내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걸렸을 때는 몸과 마음에서 많은 아픔과 손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암 치료율, 특히 유방암은 많은 치료법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고 치료 결과들이 향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분들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걸리지 않았더라도 나와 나를 포함한 주변 분들이 유방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유방암에 대해 검사를 잘 받아서 일찍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직 환자만 생각하는 원광대병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